오늘은 염상섭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두파산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해방 직후 혼란한 시기를 배경으로 물질적, 정신적 파산을 겪는 두 인물. 그래서 한 사람은 물질적 파산, 한 사람은 정신적 파산. 내가 볼 때는 둘 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제목이 뭐예요? 두파산이에요. 일단 정신적 가치가 파괴되고 물질 만능의 가치관이 만연되어 있는 당대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다. 작가는 이 두 여인을 일방적으로 한쪽이 착한 사람, 한쪽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두 여인이 왜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정황을 균형된 시각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이들의 파산에 대해 사실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파산하게 이르게 만든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할 궁극적인 대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발단 부분은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는 정내 어머니 중심 인물이죠. 자, 정내 어머니한테 전에 교장을 했던 영감이 이자를 받으러 와 밀린 것 중 한 달치만을 받아가면서 김오김의 빚 20만 원도 갚으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교장이 대리인이네. 누구의 대리인? 김오김의 대리인. 이 20만 원은 동업의 조건하에 썼던 10만 원이 빚으로 둔갑한 것이다. 뭐야 이게 동업이라며. 동업인데 무슨 빚? 암튼 간에 결국은 이 작품은 정내 어머니와 그 다음에 김오김과 정내 어머니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개 보겠습니다. 정내 모친은 정내 어머니죠. 생활이 어렵게 되자 남편을 졸라 집을 잡히고 30만 원을 은행에서 얻어 문방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 동경 유학 당시 친구인 그러니까는 나름 공부했네 두 사람이 그죠? 자 친구인 김오김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 집에 있던 남편이 마지막 남은 땅을 팔아 택시를 운영하며 도리어 문방구에 돈을 돌려쓰고 갚지 못하게 되자 영감의 돈 5만 원도 빌려 쓰게 된 것이다. 와 이게 이제 빚이 빚을 부르네요. 다음에 김오김은 이익금으로 20만 원을 챙기고도 동업자금을 빚으로 만들어버리고 교장과 손을 잡고 와우 이거 친구 맞아? 문방구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20만 원은 김오김에게 줬으니 그녀에게 갚겠다고 정내 어머니는 이야기를 한다. 일주일 후 절정이네요. 정내 어머니는 정류장에서 오김을 만나게 되고 길거리에서 한바탕 붙네요. 그죠? 이게 이제는 갈등이 고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김오김은 동경 유학 후 일제시대 진경도지사였던 남편의 후실로 들어가 호강을 하다가 해방 후 중풍으로 누운 남편과 살고 있으며 잠깐 일제시대 도지사니까는 해방하고 난 다음에 거의 몰락했네. 그죠? 그래서 반민법, 반민족주의자 처벌법에 국회를 통과하는 날에는 재산이 몰수되는 등 앞날이 불투명해지자 고리대금업자로 나서게 된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자식과 호남의 젊은 남편이 있는 정내 어머니에 대한 열등 의식이 있어 은연중에 화풀이하는 면도 있었다. 정거장일이 있었던 다음 날 결말입니다. 오김의 말을 듣고 온 교장에게 정내 어머니는 자신은 물리적 파산자이고 오김이는 정신적 파산자라고 말하며 20만 원짜리 수표와 현금 2만 원을 오김에게 주라고 한다. 2달 후 교장의 빚은 갚았으나 석 달째 문방구는 결국 교장의 이북에서 내려온 딸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김오김은 값을 더 얹어 이익을 보았고 정내 어머니는 빈손으로 나간다. 그 일이 있은 후 정내 어머니를 알아눕게 되고 정내 아버지는 자동차로 김오김을 속여 보복하겠다고 아내를 위로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긍정적인 완전한 이상적으로 완벽한 긍정적인 인물은 없네요. 자, 그가 리얼리티가 상당히 강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태소설이고요. 세태 비판적이다. 해방 직후고요. 서울 근교고요. 해방 직후 혼란기에 물질적, 이거는 아마 정례어머니겠네요. 정신적, 이거는 오기미가 되겠네요. 파산한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특징을 본다면 정례어머니와 김옥임의 상황이나 심리가 교차 번갈아 가면서 서술되고 있다는 거 특징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두파산이에요. 두파산의 의미를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는 정례어머니의 이제 대사, 말, 발화 중에 하나인데, 어린애 코 묻은 돈푼이나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앉아있는 나도 불쌍한 신세이지만 난 오기미가 가엾어서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 지경이지 오기미는 성격 파산인가 보더군요. 정례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버리려는 듯이 웃으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라고 할 때 요 부분에서, 그죠? 요 부분에서 우리는 제목 두파산이 갖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815 광복이라는 격동기에 휩쓸려 변모해가는 인간상을 그린 작품이고,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광복 후 혼란기, 즉 사회의 변화, 즉 인물 자체가 아니라 인물이 처해 있는 환경에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돈에 집착한다는 점,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정례모치는 변화에 부적응하는 경제적 파산자라고 한다면 오김은 시류에 적응하여 인간성을 상실한 정신적 파산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자, 서사 전개상의 특징을 본다면요, 이렇게 돼요. 장면을 하나 따올게요. 따오면 오기미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래서 오기미가 바라본 정례모친, 그 다음에 정례모친한테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어떤 정당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뒤에 가서 정례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쭉 정례모친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정례모친 어머니와 김옥임의 상황이나 심리가 교차가 돼요. 장면 단위로. 그렇게 서술되고 있는 것. 이건 뭐 전형적인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겠죠. 그러나 서술자의 위치가 이동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정례모친과 김옥임의 경제적, 성격적 파탄이 병행적 구성으로 전개되면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인물을 복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한 인물에게 여러 측면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한 사람이 그냥 무조건 나쁘거나 무조건 착하거나 그러진 않다는 거야. 오기미도 나름 이유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물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인물에게도 부정적 속성이 있다. 방금 나온 거죠. 자, 마누라 염려 말아요. 김옥임이 돈좀 먹자 만들면 3, 40만 원은 금세로 녹여내지. 자, 이거는 지금 정례모친의 남편, 정례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김이 돈을 먹자는 것도 아니지만 무슨 재주로 마누라는 말리는 것도 아니고 부채질을 하는 것도 아닌 소리를 하였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자, 정례모친이라는 긍정적 인물에게도 어수룩하고 능갈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은연중의 부정과 풍자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갈등 구조가 조금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아무래도 정례모친과 오김과 정례모친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그 돈을 갚는다는 거야. 안 갚을 작정이야. 넌 새도 좋은 젊은 서방 믿고 텃세로 남의 돈을 무쪽같이 떼먹으려고 드나무나 김옥임이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이건 오기미가 정례모친한테 하는 말이죠. 누가 안 갚는 데냐? 돈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선이란 말이야.
정내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건 정내 모친이 오기민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장면은 정류장에서 대판 싸우는 장면이거든요. 결국 둘의 갈등은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죠. 정내 모친과 오김의 갈등은 채권,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며 도지사의 후실로 들어간 오김이 정내 가족의 행복을 시기하는 데서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갈등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서브 갈등이 나와요. 일단은 누굽니까? 교장이죠. 이 교장은 오김의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둘은 우호적 관계고요. 정내 모친과 대립적 관계죠. 앞부분 줄거리에서 봤듯이 교장도 일정 정도 채무 관계가 있어요. 정내 모친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가 어떻게 들으실 줄 모르겠으나 김오김이가 그렇게 되다니 불쌍해 못 견디겠어요. 난 살림 파산이나 오김이는 성격 파산인가 보군요. 라고 했더니 교장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하시니 나도 듣기에는 좀 괴란쩍습니다마는 모두 어려운 세상 살자니까 그런 거지 별 수 있나요? 그래도 지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도 명분이 있는 돈을 어여시 받아먹는 것은 양심이 있는 생활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교장은 뭐니 해도 머니가 우선이라는 거죠. 먹고 살자는데 뭐 별 수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즉 속물적인 교장 선생이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데 비해 정내 모친은 그래도 세상은 인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둘 사이에서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결국 이것도 돈이네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염상섭의 소설 두파산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